지난번에 초심자 과정 마치고 이제 돌아가서 제가 지금 한 달째인데 한 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이제 그 최소 1시간은 수행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던 덕분인지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이거 화다, 이건 뭐다 이렇게 좀 알아채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이것이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내려놓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좀 길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대단히 이제 기뻐서 이제 중도 수행 어제 시작을 했는데 반조라는 것의 그 의미를 아직도 정확히 잘 몰라서 일어나는 그 의문 같은데요. 일어나는 생각을 생각을 이것이 뭐다 하고 알아차리고 그 다섯 장이 어떤 것이다라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다시 그 행위 자체가 반조인지 그걸 반조라고 하는 건지 많은 경우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를 분간이 잘 안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거 이제 거기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권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반조라는 개념이 약간 어렵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반조를 이해하려면 또 바른 사유에 대한 이해가 좀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생각을 하면 다 나쁜 거라고 이제 치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항상 그 팔정도가 있으면 팔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사도와 팔정도가 이래 대칭으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런 어리석음, 다섯 장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는 소위 말해서 망상이에요. 이걸 빤빤짜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반려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분별 망상 또는 사량 분별 뭐 이런 다양한 희론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막 생각이 막 번져 나가는데 의미도 없고 그냥 막 번져 나가는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혜가 생기고 또 마음의 고요함이 생기면 생각을 하는데 이 번뇌가 개입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통제를 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책을 보거나 이럴 때 그 책의 내용에만 집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그 지금 내가 하는 거기에만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반조의 한 형태거든요. 사유의 형태란 말이에요. 바른 사유의. 그죠? 거기는 번뇌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보통 몰두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제 그냥 현상을 있는 그대로 탁탁 현재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 이거는 찰나산매와 함께 가는 순간순간 그 현상에 대해서 알아차리면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건 직관지라고 하거든요.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만 아는 것 갖고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알기가 어려워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유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사유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냥 번뇌로서 사유를 하면은 이 생각들이 막 그냥 번져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 진리에 맞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일단은 마음이 좀 깨끗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사유의 그 툴이 그러니까 사성제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맞게 해야 된다. 법답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삼매를 닦고 호흡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런 반조를 하라고 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나중에 사유를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번뇌들이 개입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는 거죠. 그러고
또 이제 그 툴을 주는 게 그 사유의 툴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탐욕이 탐욕인 걸 아는 거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일어나면 아 이게 탐욕이구나라고 아는 이것도 지혜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성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일어나는 법을 그대로 아는 것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탐욕이 괴로움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게 이건 또 집성제하고 관계가 있겠죠. 이 탐욕을 통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 탐욕이 왜 일어나는지를 또 조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탐욕이 일어나는 원인은 모든 이 세상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조건 따라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이 탐욕이 일어나는 것도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원인을 찾는 것도 하나의 법다운 그 사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조건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또 이 탐욕이라는 것은 해롭다. 이것은 나중에 괴로움을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가 경험상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탐욕이 일어났을 때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그걸 통해서 탐욕이 해롭다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정확한 이제 우리 경험에서 그렇게 해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탐욕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하는 게 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탐욕이 일어나는데 이 탐욕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이거 뭐 부정관을 쓸 수도 있고 또 탐욕 내가 집착하는 대상이 무상하고 괴로움이 무하다 이런 걸 통찰해서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탐욕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조사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조사, 반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그냥 이제 좀 체계적으로 공식처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아는 것. 그 원인을 알면 이 현상은 형성된 법이니까 이게 또 무상고무아임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정신의 법 중에서 해로운지 유익한지 이거 아는 것 정도? 그리고 이걸 만약에 해로운 거라면 어떻게 버릴 것인가? 유익하면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유하고 통찰하는 게 바로 반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제 제가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스님이 이제 그 수행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하셨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이제 아주 그 잘 마음에 와 닿고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또 그러면 이건 뭔가 하는 또 이제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 의문을 그냥 가지고 있는 채로 이제 호흡수행에 들어갔는데 그 의문이 떠나지를 않고 계속해서 이제 커지면서 이게 그냥 뭐 빠져나갈 수가 없을 만큼 그 이제 의문 덩어리들이 커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강력하니까 아무리 뭐 애를 써도 이 호흡을 놓치고 결국은 이제 그 생각에 끄들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일어나면서 또 동시에 그러면은 이거는 도대체 내가 왜 일어나? 이거는 뭔가? 이건 거기에 이제 그게 의심이죠. 그러니까 의심입니까? 그 의심이죠. 뭐가 뭔지 몰라서 이제 그런 의심이니까.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그 장애 때문에 그 마음이 압도당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그거를 이제 그것이 문제가 뭔지를 이렇게 그 즉시 그거를 해소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건 지금 해소가 안 되니까 내가 나중에 뭐 유튜브 시간에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미뤄 놓던지 그 자체가 의심이라는 걸 파악을 해야죠. 그러니까 미뤄지는 것 당연히 내일이라도 뭐 스님한테 여쭤보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여쭤야 되지 이거 뭐 어떻게 좀 잘 정리를 해야 되지 뭐 또 이런 생각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행이 끝나고 나서 네. 정리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거기 수행 중에 그냥 끝없이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그 번뇌의 작용인데요. 네. 이 의심에 대해서 의심에 이제 이렇게 일종의 휘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일어날 때 그 의심이 일어날 때는 사실 그 제일 좋은 게 그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되면 싹 없어지잖아요. 의심이라는 거는. 네. 의심이라는 게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일어나거든요. 네. 어리석기 그 정확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네. 의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상황이 뭐라는 걸 정확히 이해만 하면 버려지는 건데.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좀 당장 해소가 안 되는 거는 일단은 좀 밀어놓고 일단은 그 사람이 그걸 의심이라고 아는 것이 일단은 중요해요. 그렇게 알아채질 못했죠. 예. 의심이라고 생각 못하고 이게 욕망인가 성냄인가 아니죠. 이거 우리가 해봤더니 의심의 특징은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거다라고 만약에 이게 뭐다라고 결정이 되면 이제 왜 이래 하고 화가 나거나 뭐 집착하거나 이렇게 가지만 의심은 결정이 안 되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계속 헤매는 거예요. 이게 탐욕을 탐욕이라 알고 성냄을 성냄이라 알고 그렇게 아는 그 자체가 네. 지혜가 개발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우리가 탐욕 일어나도 탐욕인 줄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하거든요. 그걸 모르면은 휩쓸리게 된단 말이에요. 또 화가 났는데 그게 화라는 걸 모르면 또 휩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그게 이제 화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이 위험하다는 걸. 그러니까 그냥 그 분위기에 빠져들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아주 이제 심각해져서 이제 나중에는 그게 만약에 화라는 걸 알면은 멈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화라는 걸 모르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제 예를 들면 탐욕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탐욕이 탐욕인 줄 아는 것도 지혜고 탐욕의 원인을 아는 것도 지혜고 탐욕이 해로운 법이라니까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 아는 것도 지혜고 탐욕을 버리는 방법을 아는 것도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 역으로 탐욕이 탐욕인 줄 모르는 건 어리석음이고 탐욕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이고 탐욕이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것도 그러니까 탐욕이 해로운 법인지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이고 탐욕을 버리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수행을 하시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건 아직까지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많이 안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수행을 많이 하면서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의 정체가 뭔지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네. 그게. 그게 안 보여서 고생을 하는. 이제 좀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호흡 수행만 자꾸 하다 보면 뭐라도 자꾸 그냥 이렇게 이걸 버리려고만 하지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집중은 강해지는데 잘못하면은 이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안 생기면은 결국은 마음에 계속 놀아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일어났는데 이놈이 지금 뭐 탐욕이다 성냄이다 하는 걸 알아채고 내려놓고 하는 그것도 일종의 반조입니까? 그건 반조가 아니고. 그거 이제 그것이 탐욕이 탐욕인 줄 아는 거는 보통 지혜예요. 네. 근데 이건 주로 직관지 정도죠. 네, 네, 일어난 즉시 알아지는 거라서. 근데 보통은 이제 이 탐욕의 원인이 뭐냐 이런 거 할 땐 보통 생각이 좀 개입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바로 알아지는 거는 되게 훈련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직관지와 반조 이 사유 일종의 사유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네. 사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는 서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렇잖아요. 뭐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많아지고 그거에 대한 지혜가 충분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딱 보자마자 알아지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이게 뭘까라고 생각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직관지와 이런 사유지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면서 직관지도 향상되고 이제 사유하는 이런 조사, 사유, 반조 이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저 같은 초심자의 경우 이게 뭔지 잘 분간이 안 되고 시간이 끌 것 같을 때는 밀어놨다가 나중에 수행이 끝난 다음에 다시 반조를 해서 예,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하라는 말씀입니다. 좌선 후에 이제 시간을 줄 때 네. 그때 한번 이제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도 되고. 근데 이게 자꾸 오래 지속되는데 이건 잘 모르겠고 막 그렇다. 그럴 땐 그 순간에 좀 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자꾸 쌓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소위 말해서 지혜의 순발력이라는 게 생겨서요. 딱 보자마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충분한 검토가 된 사람들은 딱 일어나면 이건 어떻게 처리하고 이게 전문가들이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무슨 일이 생기면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막 헤매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노하우가 축적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딱 일어나는 순간에 즉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혜가 순발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반조 자체는 사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유가 들어가서 얻어진 지혜, 이런 걸 보통 반조지라고 하고 조사지, 정확하게 뭐 조사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반조란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반조라고 한 건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면 이 생각을 통해서 얻어진 게, 이게 탐욕이구나라고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그와 비슷한 이유는 금방금방 파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좀 너무 이런 사유의 힘을 좀 없애버렸어요. 사유의 중요성 같은 거를. 그냥 무조건 현재만 머물고 알아차리기만 하고 이렇게만 들어가지, 그 법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마음 상태가 속성이 뭐고 왜 이런 게 일어나고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사유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이거 생각만 하면은 이제 수행이 아니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계속 관찰하면서 자기가 관찰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유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반,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이나 이런 거는 그냥 생각으로만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을 관찰해서 얻어진 이 정보를 사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생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